안녕하세요.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.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무엇을 보시나요? 네이버 최저가? 구매자들의 구매평? 유튜버들의 리뷰?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고 이 요인들이 구매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의외로 쉽게 지나치는 것이 정작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지예요.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만든 사람들일 것이고 가장 잘 자랑하고 싶은 공간은 만든 이의 홈페이지 혹은 판매 페이지이지 않을까요?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홈페이지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이 기능들이 정말 좋았는지 아니면 보기에만 그럴듯했는지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홈페이지의 내용들을 같이 검증해보고자 합니다. 이 영상은 제품을 소개하는 리뷰 영상이 아닌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이니 전문적인 리뷰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2의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. 맨 처음 보는 이 이미지 안에 이 제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담았습니다. 접히는 폴더블 폰, 그리고 메인 컬러인 브론즈 컬러, 반대편에 뒤집힌 제품들에 보이는 넓은 디스플레이나 갤럭시 S20급의 카메라 등 이 한 개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들이 꽤 많죠? 미스틱 브론즈는 무광으로 뒷판 마감을 해줬으면서 미스틱 블랙 같은 경우는 왜 지문 방지 코팅을 신경 써주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. 디스플레이도 제발 지문 방지 코팅 좀 잘 해주지, 어차피 필름 붙이고 케이스 씌우니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지. 개인적으로 유광 마감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. 그래서 쨍한 디스플레이를 포기하고서라도 무광 필름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.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이 디스플레이겠죠. 전면 디스플레이가 시원하게 넓어졌습니다. 전면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일반 스마트폰으로 친다면 메인 디스플레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예요. 다만 이 폭은 타자를 치기엔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. 펼치면 정말 시원한 태블릿에 7.6인치 화면이 펼쳐집니다. 이거를 열 때는 진짜 광고처럼 눈이 확 트이는 느낌입니다. 이런 느낌을 더 주는 게 별것 아니지만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모습에서 좀 더 극대화돼서 표현이 됩니다.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명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.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면서 스크롤하는 맛도 남달라졌습니다. 빼놓은 것 하나 없이 사용자들이 좋아할 것들을 전부 다 담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단순히 넓기만 한 것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품질도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넓은 화면을 사용한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시원시원하게 영상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.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카카오톡은 뭔가 좀 벌거벗겨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. 플렉스 모드는 갤럭시 Z 플립 때 처음 나온 기능인데 갤럭시 Z 폴드 2에도 적용되어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별도로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워서 스탠드처럼 사용할 수 있고 반쪽짜리 디스플레이더라도 사이즈가 작지 않다 보니 영상을 보거나 스탠드를 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. 영상 시청에서의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외부 디스플레이보단 내부 디스플레이가 약간 더 커서 내부 디스플레이로 보는 게 좀 더 나았고 카메라 범프가 좀 덜렁거리기 때문에 외부 디스플레이를 바닥에 닫고 영상을 보는 게 저는 제일 편했습니다. 화면이 넓다고 모든 앱들이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. 갤럭시 Z 폴드 2의 문제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의 앱 환경이 주는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왔습니다. 전면으로 보는 화면과 펼쳐서 보는 화면의 정보량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앱들이 제법 많습니다. 이렇게 큰 화면을 쓰는 것은 상당한 공간의 낭비이고 왠지 아깝죠. 그래서 화면을 꾹꾹 눌러 담아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멀티태스킹이죠. 넓은 화면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작업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. 기능적으로도 아주 직관적이어서 편리했습니다. 자주 쓰는 멀티태스킹은 묶어서 단축키로도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은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아주 잘 맞는 기능이라고 생각돼요. 멀티태스킹으로 사용하는 기능들도 좋지만 태블릿용 앱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폴드2를 조금 더 풍성하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배터리는 넉넉한 4500mAh라고 하는데 실사용 기준으로 12시간 정도 사용하면 40%가 남는 수준으로 다소 평범했습니다. 카메라는 갤럭시 S20급의 카메라가 들어갔으며 크게 어필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. 접히는 폴더블 폰이라는 것을 활용한 셀피 카메라는 약간의 숙지와 학습이 필요하지만 고화질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건 꽤 괜찮은 기능이었습니다. 액세서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갤럭시 워치, 버즈 라이브는 이것만으로도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으니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에 200만원짜리 상전을 그냥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. 케이스가 있어야
있어야 하는데 삼성에서 공식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이렇게 반쪽짜리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반쪽짜리 케이스를 끼우면 뭔가 균형이 좀 깨지는 느낌이에요. 아직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만족스러운 케이스가 없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까지 씌우면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. 그냥 필름만 붙인 생폰으로만 들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해요. 가격이니만큼 오히려 잘 쓰는 액세서리는 키보드와 마우스예요. 화면이 크니 이렇게 거치해서 정말 편하게 컴퓨터처럼 쓸 수 있습니다. 마우스는 터치로 대체할 수 있으나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은 정말 괜찮은 기능이니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. 더욱이 외부 모니터와 덱스로 연결해서 쓰면 정말 컴퓨터 못지않은 활용성을 보여줬습니다.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불편한 점들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. 처음에 이 제품을 들어오면 예상 외의 묵직함에 놀랍니다. 282g으로 보통 스마트폰이 160에서 200g 사이인 것을 생각하면 꽤나 무거운 편입니다. 고작 몇 그램 차이인데 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내 손을 떠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10g, 20g도 결코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세대에서 혹시나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제조사가 말하고 싶은 가장 정확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갤럭시 Z 폴드는 단언코 현존하는 최고의 스마트폰이에요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폼팩터에 최고의 성능, 기능, 완성도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이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나로 합치면서 단순히 신기술을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편의성을 주는지와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꽤 괜찮게 적용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다만 그에 따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추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망설이게 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이라면 항상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막 굴리면서 쓰는 것인데 이 제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무겁고 막 굴리기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 같다는 것이죠.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용 습관에 따른 취향일 뿐이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잘 걸러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